어, 이제 오늘 소개할 내용은 그 DNN인데 이제부터 심층신경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DNN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인데 번역은 심층신경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깊은 신경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깊은 신경망이라는 용어를 좀 더 좋아해요. 아무튼 DNN을 이제 할 건데 먼저 그 로지스틱으로 이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더 이제 발전된 모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모티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스치면서 지나간 기사인데 기억이 나서 다시 검색을 하니까 있더라고요. 뭐 이거를 그 제가 진짜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어, 쭉 읽어보면은 이 중소기업에 이제 들어갈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제 중소기업에서 고스펙자들 있죠. 그러니까 그 좀 스펙이 높은 학생들은 오히려 좀 이제 그 떨어뜨린대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이거 살펴보니까 어차피 뽑아봤자 나간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도 뽑아봤자 이직하고 그러니까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예 그냥 명문대 나오고 스펙이 좋은 지원자 뽑아도 1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사원이 대부분이라 우리는 이제 눈을 낮춰서 뽑는다. 뭐 이게 어떤 통계적 근거도 없고 그냥 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어, 요거를 읽고 제가 좀 모티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저번에 이제 했던 예제 응용인데 x하고 이제 언더라인은 이제 그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y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y가 만들어지도록 그 해주는 어떤 언더라인을 추정하고 싶어 한다고 했죠. 그 언더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y라고 되어 있는데 x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x하고 y를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는 이제 스펙이 그러니까 x는 뭐 스펙을 의미하고 y는 합격률을 의미하는데 x는 이제 작은 값일수록 0에 가깝고 x가 커질수록 y가 1이 되는 것 같은데 x가 또 너무 커지면은 y가 종종 0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러한 그 데이터를 제가 어떠한 확률에서 뽑았냐면은 요런 파란색에 있는 확률을 베르누이 값으로 받아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률이 거의 0이니까 0근초로 뽑히고 여기는 이제 확률이 이제 0과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합격이랑 그 불합격이 좀 갈립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했죠. 여기서 딱 끝나면 저번 시간에 한 건데 여기서 좀 더 갈수록 이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합격률이 오히려 이렇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x가 한 이 정도 되면은 오히려 여기서는 또 반반이에요. 그렇죠? 불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x가 뭔가 이제 그 컨티뉴어스하게 이제 퍼져 있고 y는 0 또는 1이 나오니까 우리 이제 배운 건 로지스틱이 이제 최고 모형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로지스틱으로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느리네. 잠깐만요. 어, 이게 처음에만 좀 느리더라고요. 학생이 막 접속을 하는 그 순간만 느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X라는 데이터하고 이제 Y라는 데이터만 이제 관측을 했다고 하고 우리는 여기에 물론 이제 언더라인이라는 데이터도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컬럼에 요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는 옵저브하지 못했다 생각하고 시각화를 위해서 제가 갖고만 왔습니다. 이거를 일단 그 텐서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길이가 n인 어떤 이제 벡터가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 타입도 처음에 이제 플롯 64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일단 자료용을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쉐입을
n 곱하기 1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있죠. 요거의 랭스가 얼마인지 봐야 되죠. 200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2000에 1 이렇게 쉐입을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 전체 쉐입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게 약간 귀찮죠. 왜냐하면은 이 랭스를 일일이 조사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약간 다른 코드로 소개할 건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붙여도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는 n 곱하기 1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가 이제 1인 거는 확실하고 앞에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지 컴퓨터는 알 수 있겠죠. 이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맞추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앞에는 모르겠고 뒤에는 2로 바꾸고 싶다. 근데 데이터는 2000개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가 물음표 자리에 들어갈 건 100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물음표로 쓰면 전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써주면은 이렇게 1000에 2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5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이즈 맞게 그러니까 물음표 자리를 알아서 적당히 채워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뒤에는 1이고 앞에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 거는 여기 랭크를 조사해서 자기가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x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y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그럼 x하고 y가 만들어졌고 이제 데이터가 정리됐으니까 네트워크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토치 n에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첫 번째는 리니어로 한번 봐주고 11.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태워야 되죠. 이렇게만 했었지.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잡아주게 되면은 네트워크 X하고 얘가 이제 원래 이제 데이터이고 (0.02) 얘가 원래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곡선을 한번 이제 그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택도 없는 곡선이 그려질 텐데 이게 저번 모형 같은 경우는 학습이 진행될수록 점점 이 언더라인에 붙었죠. 언더라인을 같이 그려봅시다. 이번엔 dfx라고 할까? dfx, df. 이런 식으로 이 언더라인에 이제 저번 같은 경우에는 맞았죠. 근데 왠지 안 맞을 것 같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배운 게 없으니까.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로스도 제가 이제 저번에 일일이 타이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MSA 같은 경우는 좀 칠만했는데 BC 로스 같은 경우는 타이핑하기가 좀 어렵고 공식도 잘 외워지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토치에서 구현해 놓은 로스 펑션을 미리 그냥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하게 되고 로스를 이제 구하게 되면은 y-y 햇 로스는 로스 펑션의 y 햇 y 이런 식으로 로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은 여기 y 햇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y 토치 그 다음에 로그 뭐 해서 여기 1-y인지 1-y 햇인지 뭐가 있고 또 이제 1-y인지 y 햇인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곱해가지고 요런 쌍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 이런 게 똑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y 대신에 1-y 대신에 y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 더하는 게 있었는데 평균을 해도 똑같고 맨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쵸?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로스가 이제 음의 무한대가 아니고 플러스 무한대로 터지니까 요런 식이 있었는데 여기가 y인지 여기가 y인지 좀 헷갈리죠. 로그 함수는 이제 0부터 1까지 범위에 가져야 되는데 0부터 1까지 범위에 가지는 거 y가 아니고 y 햇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햇을 붙이면 됩니다.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드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요거하고 똑같죠. 이제 이 공식 기억할 필요 없이 요 명령을 붙여가지고 로스 펑션이라는 거를 만들어주는 애를 그냥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만들고 옵티마이저 이렇게 만들어주고 옵티마이저는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속 들고 썼는데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담이 훨씬 수렴이 잘 되죠. 그 이유가 그 아담이 약간 가속도를 고려하는 측면도 있고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테크닉이 결합되어 있어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그 뭔가 이제 약점으로 지적되는 어떠한 그러한 공면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잘 수렴시키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가속도라는 개념입니다. 가속도는 좀 이제 설명하기 쉬우니까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은 그 이렇게 좀 아무리 경사가 약해도 평평한 쪽에 이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기울기가 생기면은 그 기울기를 누적을 해요. 똑같은 방향으로 있는 거를. 그럼 이제 점점 미약한 값이라도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값이 나오면은 그 값이 점점 커져가지고 마치 이제 그 가속도가 붙어갖고 공이 내려오는 것처럼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 평평한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아담이 좋으니까 앞으로는 아담을 쓰도록 하고 여기에는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스 설정을 해줬는데 설정 안 해도 디폴트 값을 알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설정을 안 하고 얼마더라? 0.01인가 뭐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0.001에 이제 러닝 레이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학습 전이고, 그쵸? 음, 30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3000번 하고, 그 다음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를 이제 반복을 하면은 y-햇이 네트워크 x, 그 다음에 로스는 이렇게 그냥 쓰면 된다고 했죠. y-햇부터 그 다음에 미분 스텝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딱 코드가 정형화되어 있어 갖고 알아보기 편하죠. 다시 이렇게 적합을 시키면은 안 되겠네. 좀만 더 가볼까? 이거보다는 원래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내 기억에 이거보다 좀 잘 맞았던 것 같아가지고 드래프트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맞는구나. 꿈을 꿨나 봐요. 이게 뭔가 에폭을 진행하면은 더 잘 맞을까요? 얘는 안 될 것 같아. 좀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은 안 되는 이유는 되게 뻔해요. 이게 이렇게 얘는 올라가는 패턴밖에 못 맞춰요. 그러니까 로지스틱에서 제가 현실에 이러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한 줄 쏘는 게 X가 증가할수록 Y의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X가 증가할수록 계속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노톤해야 돼요. 근데 얘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죠. 이런 거 못 맞춥니다. 그냥 구조상 못 맞출 것 같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액티베이션 거는 펑션은 어떠한 그 선형에다가 그냥 시그모이드 딱 태우는 건데 로지스틱은 그냥 요런 직선 아니면 요런 직선에다가 태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요런 거는 어 모델의 이제 Y 햇을 뱉어내는 과정이 좀 잘못 설계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력이 좀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최초, 그 다음 한 6,000번 하고 이렇게 한 요 정도가 최선인가 봐. 그쵸? 거의 비슷하게 했네요.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했겠지? 그 해결책은 뭐냐면은 생각보다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면은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그모이드에 넣기 전에 있죠. 넣기 전의 상태가 뭔가 꺾여 있는 그래프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시그모이드를 처음에 이제 장난감처럼 막 이제 그려봤었는데 이렇게 해서 언더바 x라는 거를 제가 임시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잡았을 거예요. 마이너스 6부터 한 6까지 이렇게 변하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CR F를 정의해야 되는데 시그모이드도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나 함수 하나 만들어 갖고 이렇게 받아주도록 합시다. 시그모이드로. 그러면 이제 시그모이드 언더바 x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값이 튀어나올 텐데 0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그림이 나오겠죠? 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 요런 그림이죠. 그렇죠? 요런 그림이 나오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6, 4, 2,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러니까 x를 이제 감소하게 넣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뒤집히니까. 어? 아, 이거 찍히는 건 어차피 똑같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 인덱스가 정렬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직선이 들어가서 요런 파란 선이 들어가서 입력으로 들어가서 출력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6, 4,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만약에 얘가 그 이번에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게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가니까 이렇게 꺾이겠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잘 때려 맞추면은 이 파란 선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를 취하기 전의 상태가 이러한 직선이어야 되거든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이해를 위해서 그린 건데 이게 이제 시그모이드 취하기 전, 시그모이드 취한 후입니다. 시그모이드 취하기 전에 이제 이러한 그냥 단순하게 증가하는 함수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이 요런 함수면은 여기 뒤에서부터 찍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만들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겠죠. 그렇죠? 나는 여기 확 떨어지는 거 원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여기 있는 모형의 성공 요구 있죠. 여기 있는 모형을 잘 만들려면은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잘 만들어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것만 적당한 꺾은선 형태로 잘 만들기만 하면은 그 YS이 이런 거보다 합리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꺾은 선을 만드는 거예요. 꺾은 선을 만드는 건데 이제 요렇게 생긴 이제 U라는 벡터를 한번 만들 겁니다. U라는 벡터는 길이가 이제 2000이고 여기 X가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9.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4.5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고 둘 다 Y좌표는 4.5니까 그 X가 이제 0일 때는 4.5의 값을 이제 둘 다 가지게 되겠죠. 이러한 직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리스트 컴프리hension에 if문 써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이제 혹시 문법이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X가 지금 쉐입이 뭐가 돼 있냐면은 2000의 1이죠. 근데 내가 이거를 리스트로 바꿔가지고 뭔가 그 컴프리hension에 넣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싶어. X XI라고 해.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쭉 병렬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리쉐입 1로 하면은 여기에 알아서 차원이 2000으로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렇죠? 길이가 물음표인 벡터를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길이가 물음표인 벡터가 되고 다시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은 그쵸? 길이가 2000이 벡터가 되고 여기에 toList라는 메소드를 쓰면은 길이가 2000이 그냥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이거를 빼면은 어떻게 되냐? 빼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중첩된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가 이렇게 꺽쇠 안에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아까처럼 리쉐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to 리스트를 해주면은 XI가 이렇게 숫자만 나오게 되겠죠. 요 상태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갖고 2 곱하기 XI 이렇게 하면은 각 원소가 이렇게 두 배가 되어 갖고 리스트가 쭉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컴프레hen션 문법인데 여기에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할 거예요. 9 곱하기 XI 플러스 4.5다. 언제? XI가 0보다 작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4.5에 XI에 XI 플러스 4.5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은 이 조건에 맞게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요게 그대로 되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맞게 그대로 제가 아까 한 거를 만들어 갖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바로 만들어졌죠. 이 문법은 파이썬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수업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저렇게 만드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거기 복습을 좀 파이썬 입문 강의로 복습을 하셔도 되고 제가 이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중간고사 이후에는 클래스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상속이랑 고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순환신경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빼서는 제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클래스 부분은 좀 시간 나실 때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속받는 부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요렇게 안 만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만들면 확장성이 없어요. 그래갖고 다른 방법을 생각할 건데 이 첫 번째 방법보다 그렇게 나이스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if문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if문을 쓰면은 우리가 if문을 써갖고 YS를 만들면은 뭔가 그 네트워크로 구성하기에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소개를 할 건데 전략은 뭐냐면은 선형 변환이랑 비선형 변환이랑 선형 변환을 섞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형 변환은 뭔지 알겠고 그 다음에 비선형 변환은 렐루라는 거를 제가 사용을 할 건데 렐루가 이제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니까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학습을 해보면은 이거 이런 식입니다. x가 0이랑 x의 값이랑 비교해 가지고 x가 0보다 크면은 그냥 x가 나오고 만약에 0보다 작으면 0이 더 크니까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 값을 이제 쭉 보고 나오는 값이 그 양수면은 그냥 그대로 통과, 음수면은 그냥 0을 통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렐루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임의의 x를 넣으면은 x를 쭉 그리면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자, 양수일 때는 그대로 통과, 음수일 때는 이게 0으로 통과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선이 렐루를 통과하기 전, 그 다음에 주황색이 통과한 후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0이 여기쯤에 있죠. 그렇죠? x 마이너스 0.5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만 통과되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함수예요. 자 그러면 선형 변환하고 비선형 변환인데 비선형 변환은 구체적으로 렐루를 쓸 거고 그 다음 다시 선형 변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선형 변환을 할 때 그냥 제일 단순한 변환 그냥 자기 자신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하나는 반전을 시켜갖고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x가 들어갈 때 그대로 x가 나오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들어가서는 마이너스 x를 뿜어내는 이런 함수를 하면은 하나는 이렇게 통과되고 하나는 이렇게 통과될 거예요. 이 선형 변환 두 개를 세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각각 렐루를 거요. 렐루를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선에도 렐루를 취하고 주황색 선에도 렐루를 취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전에 했던 거가 이제 요 상태죠. 이 그냥 흐리게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는구나. 한 0.5 정도? 그렇죠. 되게 흐리게 지금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흐리게 처리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렐루 x를 걸고 하나는 렐루에 이제 마이너스 x를 걸었습니다. 그래갖고 플러스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둘 다 이제 0 근처에서는 다 이제 잘리고 하나는 이제 이런 직선이 나오고 하나는 이런 직선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지금 요 주황색 직선이랑 파란색 직선을 더하면은 이런 선이 그냥 나오겠지. V자 모양으로. 그렇죠? 그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지? X축을 만들어 뒤집으면은 이런 꺾인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충 이런 모양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렐루를 취하고 이거 두 개를 이제 더할 건데 만약에 1대1로 더하면은 그냥 이게 완전 이렇게 V자가 되고 그쵸?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놓고 더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게 이렇게 V자로 나오겠지? 일단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여기까지 상태가 우리 주황색 선 여기 V자까지 아니 렐루를 취한 것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PLT 플랫 여기 렐루 x를 1만큼 섞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렐루 마이너스 x를 1만큼 섞어 가지고
그림을 하나 이제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를 한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기울기가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쵸? 근데 이제 그 꺾이는 부분이 지금 얘가 기울기가 더 급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내려와서 기울기가 2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렇게 X로 되어 있는 부분, 파란색 부분이 이제 렐로 X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2가 곱해져 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를 한 마이너스 4.5 정도로 곱하고 여기를 이제 9 정도로 곱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쵸? 여기다가 그럼 다 됐어요.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9이고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5가 되겠지? 이제는 절편만 맞추면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제 요런 항수를 맞추는 건데 여기까지는 맞춰놨죠? 절편을 맞추면 4.5만 더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4.5를 더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방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복잡하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이 초록색 선에다가 그대로 내가 이제 시그모이드를 걸잖아요.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모양이 거의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그냥 그대로 걸어주면 이제 이러한 곡선이 되는데, 이 곡선은 우리가 이제 원래 관찰했던 데이터에 갖다 두면은 좀 맞을 것 같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시각화를 위해서 그냥 정리만 했는데 코드는 시각화 코드라도 별게 없고 이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이제 x가 있는데 하나는 x를 그대로 통과시켜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렐루를 걸어주면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겠지? 그거 두 개를 이제 적당한 웨이트로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반전을 시키고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꺾인 선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시그모이드를 칠해주면 얘가 이제 y 해시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지금 과정을 통해 갖고 YS를 만들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우리가 맨날 학습을 시킬 때 스텝 1, 2, 3, 4로 나눴는데 Y 해수를 어떻게 구할 것 같은지를 적당히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이 뭐냐면은 모델링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YS를 만들면은 그러니까 X를 넣을 때 YS이 이제 적절한 모양으로 튀어나오고 여기에서 내가 그러니까 아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적당하게 이러한 그 아까 4.5, 9, 뭐 이러한 값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적당히 이제 조절만 잘 하면은 누가 잘 찾아주기만 하면은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언더라인을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에서 일로 가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그냥 선형 변환이죠. 그 다음에 선형 변환에서 렐로를 취하는 거는 우리가 토치에서 그냥 시그모이드를 취하는 것처럼 시그모이드 대신에 렐로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그 결과에서 다시 선형 변환을 하고 그러니까 렐로를 취한 이 결과에서 다시 선형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 다시 여기에서 시그모이드를 취한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리니어 시드 자, 이렇게 해주고, 첫 번째 이제 네트워크를 선언을 할 텐데, 에런이라고 이제 잡아주고, 인풋 피처를 X의 이제 쉐입을 줘야 되니까, 그쵸? X의 쉐입은 여기 1이죠, 뒤에. 여기는 N은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여기서 2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이 L1을 통과한 게 2000에 2가 나오겠지. 근데 2000에 2 중에서 첫 번째 컬럼하고 두 번째 컬럼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컬럼은 내가 그냥 X를 그대로 넣을 거고 두 번째 컬럼에는 마이너스 X를 넣을 겁니다.
그게 되냐. 일단 2로 잡아주고, 그러면은 L1에 X가 이제 통과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변환이 되는데, 이 변환되는 애들이 어떠한 이제 규칙에 의해 갖고 될 텐데,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있겠지? 여기도. 근데 나는 여기 그 웨이트에다가 그래서 이 값을 바꿔줄 건데요. 하나는 1로 잡아주고 하나는 마이너스 1로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바이어스는 0을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X를 넣으면은 첫 번째 컬럼에는 X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컬럼에는 X가 뒤집혀서 들어가 있죠. 부호가. 이런 식으로 L1이 나오도록 설계하고, 그 다음에 A1 같은 경우에는 토치 nn 렐로를 취한다 그랬죠. 렐로를 이렇게 받아주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에서 A1을 걸면은 렐루가 이제 취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리고 여기는 이제 뒤에 부분이 잘리겠죠. 여기가 음수였으니까. 다시 못 봤죠. L1의 출력 결과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잔뜩 있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0으로 잘리고,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컬럼은 이쪽에 이제 플러스고 이쪽에 마이너스니까 렐루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믿을 수가 없으면 한번 그려봅시다. PLT 플랫 L1의 X,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컬럼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겹쳐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려도 되고, 요거를 그냥 벡터 형식으로 그대로 넣잖아요. 그러면 그냥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순차적으로 그려지면서 이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서 구분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면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이 이제 순차적으로 그려지고 색깔이 바꿔서 그려지는데,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A1을 취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2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이번에는 이 출력 결과에다가 L2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풋 피처가 얼마지? 요거의 쉐입이잖아요. 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인풋 피처가 이번에 2죠. 그 다음에 출력은 1로 만들고 싶어.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그모이드 한번 이렇게 태워주고, 나는 이제 그 A2까지 통과한 애를 Y 해시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 최종적으로는. 그쵸? 요렇게 잡아주면은 L2의 웨이트하고 또 바이어스가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2. 뭐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제 바이어스 값을 이제 4.5로 두고 이제 얘는 뭐 4.5하고 9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설정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아까 요 모양과 요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쭉 정리해가지고 아마 해놨겠지. 하면은 그쵸. 이렇게 이제 4개의 네트워크 만들어두고, 이게 왜 1, 2인지 여기는 왜 2, 1인지 이게 이제 명확하죠. 그 다음에 요거를 묶어갖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줍니다. 몇 가지 이제 동일한 과정이고, 웨이트가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1, 마이너스 1로 잡아주고, 첫 번째는 바이어스 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9, 우리가 잡았던 거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랜스폼에서 이제 바이어스는 4.5,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이어스들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죠. 이 상태에서
L1을 이제 통과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액티베이션을 한 번 더 통과시키면 렐루를 걸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합치는 과정을 한 번에 이제 수행을 해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L2 다음에 다시 시그모이드를 걸어주면은 얘가 된다는 거잖아. 그쵸? 얘하고 그리고 뭐하고 똑같다는 거지?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뭐야? 잠깐만. 이게 아니고 여기를 주석 처리해야지. 이 코드하고 이 위에 있는 코드하고 똑같은 코드죠? 그래서 얘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열심히 막 쳤는데 그 하나하나 치면서 이거를 어, 이렇게 씀으로 인해 갖고 여러분들이 좀 더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한번 정리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겹더라도 한번 디멘전을 따져가면서 따라가 보면은 x가,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들어갈 x라는 애는 x1부터 xn까지 있는 그냥 데이터였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등간격으로 2000개 정도 이렇게 뿌린 그 데이터였습니다. 거기에 내가 이제 L1이라는 거를 통과시켰는데, L1에 제가 웨이트를 이렇게 1-1로 설정했고, 바이어스는 이제 00으로 설정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X하고 이제 W, 그러니까 첫 번째 W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이거를 층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 층에 있는 W라는 의미에서 제가 1을 붙였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거의 디멘전이 얼마냐면은, 얘는 이제 n 곱하기 x는 이제 n 곱하기 1이고 w는 1 곱하기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전체의 디멘전은 n 곱하기 2가 되겠죠. n,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n, 2고 얘는 그냥 1, 2니까 이거 원래는 이제 연산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브로드캐스팅으로 연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더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BC라고 썼어요. 브로드캐스팅의 약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여튼 어차피 0을 더할 거니까 이거 그냥 없애도 되는데 좀 더 일반적으로 쓰려고 요쪽 텀은 이제 x1부터 xn까지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해 안 되겠구나. 어, 이거 패드 있어야 되겠다. 잠깐 쉬었다가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